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요즘 졸업 드라마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졸업 드라마에서 보면요. 전교 1등을 하는 학생, 시우라는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우라는 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국어 과목입니다. 싫어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잘 맞아요. 100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0점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느냐? 암기해서, 외워서,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이 시우라는 학생도 자신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외워서 얻게 된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이 싫은 거예요. 외고 암기하는 거는 잘 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 있어가지고 낯선 질문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국어 과목에 대한 비유를 정말 적절히 해준 게, 국어 과목은 뭔가 찜찜하다, 뭔가 둥그름 잡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뭔가 명확하게 어떤 공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각을 키워야 하거든요. 국어 과목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분위기가 정말 답답한 게, 드라마에서 어쩌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듯 싶어요. 국어라는 과목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잖아요. 뭔가 생각을 요구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이 현실,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나 여러 강사들 분위기는 암기로 국어를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시우란 학생 역시 암기로 접근해서 늘 외우고 문제 더 많이 풀고 예상 문제 뽑고 그렇게 간신히 국어 100점을 맞는데, 그 결과를 받고서도 썩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치동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국어 과목은 집을 팔아도 안 되더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졸업 드라마의 표현대로 뭔가 뚱구름 잡는 듯한 과목, 찜찜한 과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이 보이지 않는다. 많이 읽어나가면서 어떤 감각을 키워나가야 하거든요. 텍스트를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이 정답은 이것이야 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단기간에 길러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강사, 문제풀이 스킬 가르치고 예상 문제 얼마만큼 적중하느냐, 예상 문제 얼마만큼 뽑고 풀고, 이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늘상 낯선 지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 친구들은 암기하는 대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힘을 키워오지 않은 친구인 경우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어는 단기전의 싸움이 아니다. 초등 때부터 그 감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 시절에 강조하는 것이 책 읽어라, 책 읽어라, 독서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착각하시는 게, 그냥 책 내밀고 아이들 책 읽고 도서관에 데려가고 책만 읽으면 다 될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책을 읽게 하더라도, 오늘 요만큼 읽어 하더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책을 읽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잘 배우지 못한 친구들 역시도 많다. 그래서 그 읽는 힘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독서해라, 책 읽어라, 책 내미는 거가 정답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창 시절을 돌아봐서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들이라면 그렇잖아요. 학창 시절 돌아봤을 때 수학 때문에 애를 먹은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수학 때문에. 수학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은 선행을 달려야 돼 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수학, 그리고 영어가 이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모국어이다 보니까 안심을 해서 영어, 수학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등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국어를 먼저 할 것, 독서를 먼저 할 것. 여기에서 이 독서라는 것은요, 그냥 책을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읽는 힘을 더 키워 나갈 걸,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부모님들은 이 로드맵을 잘 짜요. 국어, 읽는 힘을 먼저 키우는데 치중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 코스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텍스트를 잘 바라보지 못하고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 힘이 없고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국어가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확실히 읽는 힘이 정말 약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림을 읽고 이미지를 읽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친절하게 다 선생님이든 자습서든 알려주잖아요. 뭔가를 해석해 주잖아요.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스스로 읽는 힘을 키워 나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국어 하면은 우리 초등 시절에는 독서가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읽는 힘을 키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치중해 나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책만 내미는 게 아니라 읽는 힘을 키워 나가는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핵심을 이번에 그 졸업 드라마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거기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였는데요. 대치동 강사, 국어 강사들 사이에 이야기들이 나오는 드라마잖아요. 국어 강사로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 서로 사제지간이었었는데 남자 제자가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국어 강사로 은사님이 일하는 학원으로 가서 국어 강사로 같이 일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다투는 장면이었어요. 정려원 씨가 맡은 이 주인공 서혜진이라는 이 역할 1타 강사로 나오셨는데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풀이 스킬이라든가 예상 문제를 뽑고 그런 노력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제자였던 남자 주인공 국어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커리큘럼을 다시 짜자.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나 또한 선생님께 그렇게 배워왔다. 아이들에게 읽는 힘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텍스트와 1대1로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워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혜진 선생님께서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입시가 코앞인 아이들을 두고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지. 그러려면 초등학생이나 가르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이 현실, 당장 무언가를 강사로서도 학부모들 대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스킬 위주로 예상 문제, 적중 문제들 뽑아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 남자 주인공이. 우리 과목이야말로 본질 중에 본질이다. 국어 과목이야말로 본질 중에 본질이다. 나 또한 8등급이었던 나가 1등급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텍스트를 읽는 힘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어 과목만 성적을 올린 게 아니다. 다른 과목까지 동시에 상승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타 강사로 나오는 이 서혜진 강사는 지금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암기하는 대로만 만들려고 할까? 왜 주도적으로 텍스트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걸까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마음, 그게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에게 정말 읽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 저는 그 본질 중에 본질을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들,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뭔가 이게 뭐야, 뜬구름 잡는 학습이 아닌가, 이대로 그냥 가도 되나?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뭔가가 딱딱딱
맞게 나가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한 문제라도 더, 하나라도 더 책을 읽어봐야 되지 않나?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책을 읽는 습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책을 읽어 나가느냐, 어떻게 텍스트와 마주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 읽는 힘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게 됐을 때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평생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혜진 강사가 그래 너의 마음은 알겠다만 그런 마음을 정말 이해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아이들을 맡기겠느냐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죠. 싼 거죠. 평생 자산이 되고 신분이 바뀌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였습니다. 읽는 힘을 키우면은요, 이게 정말 평생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정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비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 정말 플러스가 되는 교육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이 남녀 주인공 각각 개인의 바라본 교육의 방향에 대한 부딪힘이라기보다도 우리 사회 안에 무언가를 좀 던져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요, 학창 시절에 국어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중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국어 선생님, 이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국어 과목을 정말 좋아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끊임없이 사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궁금해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텍스트를 들여다보고 그럴 수 있었던 게, 국어 선생님이 텍스트 안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 생각들을 뻗어나가는 그런 생각의 확장, 여러 시야를 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 과목을 정말 제대로 매력 덩어리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들이 존재하는가 봅니다. 드라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국어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대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암기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효자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국어 과목만큼은 상위권을 달렸고요. 이 국어라는 과목이 너무 좋아서 국문학과에 입학을 하기도 했는데, 국어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해서 그런 과목들은 굉장히 좋아했었고, 뭐 사회라든가 뭐 수학이라든가 다른 과목들은 제가 암기로 대해서 좀 실패했던 과목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국어라는 과목이 얼마만큼 또 매력 있는 과목인지에 대해서도 졸업이라는 드라마에서 장면을 통해서, 어떤 강의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문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강사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료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암기가 아니라 생각이 더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작가가 돼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 글들을 바라봤을 때 그 글들이 더 이상 딱딱한 글이 아니라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생생한, 너무나도 살아있는 감동적인 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읽는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텍스트와 맞짱 뜰 수 있는 그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국어 영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국어 미도달이었던 학생도 상위권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고, 영어 또한 영어 독해 능력이 상승하고, 사회 과목 또한
상승하고 이렇게 다른 과목으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들을 봐왔었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국어 과목이 모든 과목의 근본이라는 걸. 똑똑한 부모님들은 그걸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학군지에 계신 학부모님께서도 저를 찾고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국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게 자신 너무 답답하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국어를 먼저 쌓아 올려놔야 함을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감각을 키워나갔을 때 고등 때 제대로 탄력받고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브랜드의 논술 학원도 다녀보고 그리고 뭐 과외 선생님도 알아보고 막 여러 노력들을 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외 선생님을 알아봐도 그럼 어떻게 선행을 하죠? 초등학생 아이를 중학교 국어 공부를 가르쳐야 되나요? 하면서 막막해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을 찾았다, 그 이야기를 감사하게도 해주시던데요. 수학 선행 달린다고 해서 교과서대로 이렇게 뭐 선행 쭉쭉 빼듯이 국어도 뭐 중학교 교과서, 뭐 고등학교 교과서 요렇게 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읽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문이더라도, 교과서 밖에 어떤 지문이더라도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를 통해서 해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아이들에게 읽기 능력을 키워나가기에 적합한 교재가 저는 신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읽을 수 있는 힘, 쓸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학부모님께서 몰라주실 때 좀 답답하고 이대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 졸업 드라마에서 둘이 이제 다투는 장면, 여러 명강의들 장면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그래, 이대로 쭉 나아가자 하는 그런 힘을 전해받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졸업 드라마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드리는데요. 여기서 전교 1등 시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빨리 정답을 찾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국어 과목의 매력을, 재미를 놓치게 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찬찬히 제대로 그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천천히 작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국어라는 과목이 그냥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뭔가 달리려고 하니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집을 팔아도 안 되더라, 국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입시 방향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짜야 될지 잘 계획을 세워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